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시코프 최석인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상황에 특히 잘 맞는 내용이에요. 프라이빗 환경도 테라폼 클라우드로 관리라는 주제로 저희 하시코프 엔지니어 팀의 이규석 이사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 센터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운영 등 많이 하실 텐데요. 다양한 프라이빗 환경에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해서 테라폼 클라우드의 에이전트 풀을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금일 방송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송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후반부에 질문 시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방송 도중에 이 줌 Q&A 탭에 질문 남겨주시면 해당 탭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이규석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테라폼 클라우드로도 이제 프라이빗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 진행을 맡은 저는 이규석이고요. 하시코프 솔루션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에 대한 공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이제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이제 테라폼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테라폼 제공 유형은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테라폼을 보통 접하시는 분들은 오픈소스인 이제 CLI 기반 형태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비저닝에 대한 어떤 자산화, 거버넌스, 셀프 서비스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스 형태인 테라폼 클라우드, 그리고 설치형인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런 솔루션의 관리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제 사스에 대한 요건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치형 대비 이제 내부망에 있는, 그래서 즉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인프라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 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죠. 이런 사스 버전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런 테라폼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의 온프레미스 환경, 그래서 우리 내부망에 있는 환경도 같이 뭔가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에이전트 기능은 이제 온프레미스와 사스 형태의 테라폼 클라우드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이유로 이제 내부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테라폼을 수행하는 이제 워커를 이 에이전트는 내부망에 둠으로써 이런 외부에 있는 사스가 내부에 있는 어떤 자원을 프로비저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에이전트 기준으로는 내부망에서 이제 아웃바운드 연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방화벽 설정이 좀 안전하고 쉽고 실제 실행은 그냥 바이너리나 뭐 컨테이너로 실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풀의 형태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풀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VMware를 관리하기 위해 접근하려는 어떤 네트워크상의 에이전트 풀, 뭐 별도로 뭐 쿠버네티스나 혹은 별도 어떤 솔루션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이런 각각의 풀들을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고요. 풀의 개수에는 딱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중의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병렬로 프로비저닝을 수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그럼 왜 테라폼을 굳이 이제 온프레메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데이 1과 데이 2라는 표현을 많이 또 사용하죠. 결국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처음에 설치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유지 보수 단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테라폼을 쓰시는 케이스는 이제 데이 1용으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테라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떤 프로비저닝 기능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제 없던 인프라를 새로 처음에 이제 세팅하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로 이렇게 테라폼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프로비저닝 말고 이제 테라폼을 이용하는 이유는 앞서 한번 언급은 드렸지만 거버넌스, 그리고 변경에 대한 일원화, 운영 지식의 어떤 자산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프라나 솔루션의 설치, 그리고 이후의 변경 사항들을 추적하고 작업자의 역할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 2의 역할일 것이고, 테라폼에도 이런 데이 2의 역할이 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데모 구성은 일단 에이전트를 저희가 구성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쉽게 가이드 되는 대로 구성을 해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프로비저닝을 수행할 코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결과가 각 내부에 구성된 구성 요소에 잘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구성 환경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문의가 많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볼트를 대상으로 했고요. 둘 모두 이제 테라폼의 정식 프로바이더이고, 볼트는 요즘 이제 관리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꽤 많아졌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나 혹은 뭐 키밸류도 다 암호화해서 저장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쩍 문의가 많은 것 같고요. 두 종류의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는 어, 오케스트레이터,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의 또 솔루션은 이제 제 로컬 환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때문에 사스 버전인 테라폼에서는 제 로컬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따라서 내부에 테라폼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각 에이전트가 내부 오케스트레이션, 내부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내부에 있는 솔루션에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혹은 설정을 구성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요거를 이제 데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에 이게 테라폼 클라우드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테라폼 코드를 좀 일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테라폼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테라폼 클라우드의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 활성화가 되면 설정에 가시면 없던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이 에이전트로 가게 되면 이제 에이전트 풀을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이전트 풀을 구성하고 내가 어떤 에이전트 풀로 할 것인가, 뭐 로컬이라고 이렇게 해보고요. 컨티뉴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토큰에 대한 이름, 이제 토큰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와 클라우드가 통신을 이제 인증을 받기 때문에 뭐 스탬프 토큰이라고 이렇게 해서 토큰을 만들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 이제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실행하고 설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요 내부에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구성된 에이전트를 클릭해 보면 이 에이전트에 대한 토큰을 내가 쓰고 있고 기존에 쓰시고 계시던 토큰도 이제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리부크 하시고 다시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걸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에이전트 화면으로 넘어가서 지금 밑에 보이시는 요 환경이 제가 에이전트를 별도로 구성해 놓은 환경인데요. 제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정지를 시키면 여기서 제가 리프레시를 했을 때 에이전트가 이제 엑시트 돼가지고 더 이상 저희가 사용할 에이전트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간단하게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구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와 접근할 때 사용할 토큰 그리고 실행에 대한 그 스크립트가 들어있고 저는 이제 로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그라운드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키면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뭔가 프로비저닝을 하고 실제 저희가 뭔가 실행을 한 것도 다 저 바깥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상 저희 내부에 있는 거에 접근하려면 저희가 내부에서 뭔가 해당 뭐 프로비전 대상들에 대한 IP를 오픈하지 않고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자원들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 구성처럼 172 대역, 다 사설 IP 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만 동작하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쪽에 내부에다가 이렇게 에이전트를 심어가지고 실행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실행시켰을 때 여기 아이드란 에이전트가 하나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시면 여기 세팅에 제너럴을 가면 이 익스큐트에 대한 모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리모트. 그래서 저희가 뭔가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해서 이 프로비저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로컬. 요거는 이제 작업자 내 PC에서 이제 뭔가 작업을 다 하고 그 결과물만
클라우드나 이쪽에다가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추가된 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모든 테라폼 코드에 대한 프로비저닝 과정을 에이전트에서 이제 할당해서 동작하게 하겠다라고 명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에이전트를 클릭하고 이제 저장하면 이제 이후에 발생하는 작업들은 현재 제가 띄워놓은 에이전트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잠시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를 기반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스테이트 값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실제 왼쪽에 이렇게 코드들을 보시면 원래는 저희가 로컬에서 CLI로 명령을 하면 tf 스테이트 파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tf 스테이트가 실제 존재하지 않고 이런 값들은 모두 다 클라우드 환경의 스테이트에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작성된 이런 아웃풋들 값을 제가 땡겨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 중에 하나인 이제 쿠버네티스에 접근을 해서 여기에 내부에서 프로비저닝을 하는 것들을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조금 보시기 편하게 대시보드를 추가로 구성해서 준비를 해 두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추가할 것은 여기 보이시면 쿠버네티스도 제가 프로바이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 뭐 네임스페이스, 뭐 컨피그 맵, 뭐 디플로이먼트, 뭐 데몬셋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제 테라폼에서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거는 네임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이 네임스페이스의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구성하는 이 구성으로 준비를 해 두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쿠버네티스를 왜 굳이 테라폼으로 해야 돼?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케이스도 가끔 계신 것 같은데, 국내나 혹은 국외에서 이제 테라폼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케이스는 결국은 이제 쿠버네티스도 코드화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텍스트 파일 형태이잖아요. 그 야물 파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코드적이진 않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정의한 이런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한 요 이름 이런 것들을 변수를 받아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는 저희가 뭔가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지들을 다 제거하고 실제 코드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를 테라폼으로 사용했을 때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는 순간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 에이전트의 로고를 보면 이제 로고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결국은 여기에 위임을 해서 이제 테라폼이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네, yes를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 에이전트에 이제 로고가 막 뜨면서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플라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어플라이는 어떤 에이전트 풀에 어떤 에이전트가 실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새로운 네임스페이스, 01 네임스페이스가 구성이 됐고요. 네, 여기 파드도 3개가 이렇게 잘 뜬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굳이 이제 테라폼을 쿠버네티스로 이제 쓰는 이유. 아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드적으로 작업을 할 때, 코드의 어떤 변수를 받아와서 뭐 디플로이먼트를 작성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쓰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요즘에 좀 뜨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실상 변경이 좀 자주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스케일 값이 뭐 주기적으로 변한다던가 혹은 뭐 태깅을 한다던가 어노테이션을 추가로 붙인다던가 혹은 뭐 변경되는 이미지에 대한 버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을 했고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하기에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제가 스케일 값을 여기 리플리카 개수를 3개에서 이렇게 1개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프로브를 자동으로 하게끔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변경된 리플리카 1개에 대한 값으로 다시 이제 적용을 해서 돌아가겠죠. 다시 이 작업을 에이전트가 받아서 뭔가 동작을 하게 되고 내부망에 있는 이런 자원을 다시 세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리플리카를 3개에서 이제 1개로 줄였기 때문에 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대시보드 화면에서 파드가 지금 이제 3개 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1개로 변경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변경되는 거를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대시보드를 띄워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잡이 돌고 있고 이제 플랜이 끝났고 네, 이렇게 플랜이 됐다라고 지정이 됐네요. 결국 이제 기존에 어떤 변경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플랜이라는 작업이 테라폼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 대비 내가 이번에 변경할 스테이트를 비교해보고 이런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구나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설정들이 많이 변경되거나 조금씩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이제 추적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잠깐 이제 빨갛게 들어왔다가 이제 뭔가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기존의 파드 값이 이제 스케일 값이 3개였다가 이제 1개로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작업들에 대한 기록들은 이제 테라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행했던 어떤 이력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슨 사유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현재의 상태가 기존의 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리플리카 개수가 기존 대비 이제 1개라는 이런 값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력화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제가 그림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볼트에 대한 것도 있었죠. 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메인터넌스 작업을 하거나 계속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원만 변경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를 일부러 좀 여러 가지를 뒀고요. 여기서 보시면 프로바이더와 쿠버네티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볼트라고 하는 프로바이더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프로바이더,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VMware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주기적으로 뭔가 그 각각에 대한 상황에 맞게끔 메인터넌스 작업을 갖고 이런 것들은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뭔가 메인터넌스 작업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같이 작업한 거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쓸 이런 다이나믹한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위해서 이제 볼트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이나믹 시크릿 작업을 이렇게 수행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볼트로 넘어가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든 이제 MySQL에 대한 다이나믹 크리덴셜에 대한 설정을 완료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볼트에서 리드를 해오면 네, 설정이 잘 됐네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볼트에서 새로운 크리덴셜을 생성하기로 제가 설정을 했고 왼쪽에 보이시면 볼트에 이렇게 볼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넣어놨습니다. 사실상 이런 작업들은 기존에 이런 솔루션들 보면 이제 CLI로만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간혹 생기죠. 근데 이런 것들도 CLI 베이스가 아니라 테라폼 가지고 뭔가 작업을 일원화시키고 확인하고 플랜도 해보시고 관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제 설정이 완료된 거를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어 봤고요. 진짜 여기 들어가서 쿼리를 날려보면 네, 새로운 요 아이디, 유저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다이나믹 시크릿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실제로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네, 이 패스워드와 유저가 실제 맞는지 네, 유저네임을 입력해주고 패스워드를 복사해서 네, 붙여 넣었을 때 테스트를 하면 얘는 로그인 권한이
없나 보군요. 네. 제가 로그인 권한이 없는 유저로 만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 참 마음이 덜컥하긴 하는데, 네,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 아까 만들었던 유저, 네, 저 유저만 만들었다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유저를 조회해보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새로 실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진 이 유저가 여기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렇게 내부에 있는 뭐 쿠버네티스 자원, 뭐 볼트 혹은 노마드 그 외에 뭐 VM웨어 등 뭐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사실 내부망에서만 돌아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나는 테라폼의 어떤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갖고 싶지만 실제 엔터프라이즈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에 이런 테라폼 클라우드 환경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인프라도 이제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보셨고요. 결국 이제 IAC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관리하고 자동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테라폼이 제공하는 어떤 거버넌스에 대한 확립 그리고 뭐 데브옵스 같은 환경을 온프레미스 인프라까지 뭐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었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도 많이 늘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와 프라이빗 환경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기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저희 Q&A 창에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리모트나 로컬 그리고 에이전트의 차이점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혹시 지금 간단하게 해주신 내용이시면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길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리모트는 결국은 이제 모든 그 테라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테라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로컬에다가 다 받아서 뭔가 실행해 보시고 이제 로컬에서 뭔가 실행하고 스테이트를 남기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가게 되면 테라폼이 서버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로 프로비저닝을 하시게 되면 원래는 저희 로컬에서 동작했던 여러 가지 뭐 검증이나 스테이트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작업들이 다 서버 환경으로 위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임돼서 실제로 돌아가는 이 모드를 리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기준에서의 리모트인 거고요. 하지만 제 로컬에다가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놓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라폼의 클라우드 환경 혹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당신의 로컬 환경을 기준으로 프로비저닝을 하세요. 대신에 스테이트나 어떤 실행에 대한 기록만 서버에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 로컬에서의 실행을 로컬이라고 하는 요 리모트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는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리모트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테라폼 서버 환경도 아니고, 내 로컬 환경도 아닌 실제 요 프로비저닝만 담당하는 전용 워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용 워커를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테라폼으로 뭔가 어플라이나 플랜을 하시면 그 해당 에이전트에서 실행된다라고 하는 각각의 어떤 실행의 위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방송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유익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본 웨비나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 웹사이트 그리고 이 참석하신 분들께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테라폼에 대해서 좀 따라해보거나 조금 더 학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learn.hashicorp.com에 있는 학습 컨텐츠들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 믹스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금일 세션에 도움을 주신 이규석 이사님, 그리고 진행에 도움을 준 하시코프 마케팅팀의 쉐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땡큐 쉐린.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저희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